선생님,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조금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해요. 그 사실은 너무 지금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없는 아주 극도의 경쟁 사회잖아요. 지금 한국 사회가. 뭐 그 제가 이제 현장 교사로서 느끼는 부분은 뭐 공교육의 위기가 매우 어떤 심각한 지경이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공부하는 만큼 학습 효율이 오르지도 않아요. 또 학업 스트레스에 뭐 엄청나게 시달리고, 그래서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라는 통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미 교실 붕괴, 또 관계 붕괴, 여기에서 뭐 아이들 간의 관계, 교사와 뭐 학생 간의 관계, 또 학부모와 교사의 어떤 관계,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사회 내의 관계들이 많이 붕괴되고,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즐거운 학교, 꿈을 꿀 수 있는 학교, 뭐 이거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. 저는 현장 교사 입장에서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교육운동도 저는 진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, 이런 속담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, 그 이야기에. 그래서 이제는 뭐 중앙주권적인 어떤 그 교육 행정이나 또는 어떤 단일 교육 운동 조직들, 또 위에서 내리 먹이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운동 방식, 또 지금 현재 어떤 교육 담론,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재 어떤 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,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,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요즘 뭐 다양한 어떤 공간과 소통 창구가 활성화되고, 뭐 일반 자치, 교육 자치가 같이 협업을 하고, 또 마을의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마을 교육 공동체, 이런 그곳을 좀 만들어가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나,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국 고민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셨던 원로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한번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. 지금 현 상태에서.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나눠서 바라본다고 하면, 98년도에 저도 이제 10년 만에 해직 10년 만에 복직을 했어요. 물론 거기가 이제 기계 공고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진 모르지만, 교실 붕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. 복직해서 보니까 진짜 수업이 안 돼, 집중이 안 되는. 그래서 마침 이제 거기 같이 그 학기에 근무하던 선생하고 그 상황을 놓고, 이건 언론에 한번 이걸 문제화, 좀 이슈화해야 된다. 그때는 뭐 교사들의 문제나 이게 아니라 우리 교실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교사들의 문제로 그게 오더라고요. 뭐 그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더 심각하죠. 그래서 이게 경쟁이 결국은 대학 입시로 전부 다 귀결이 되잖아요. 근데 이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이 어떤 고리를 정말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. 그런 생각을 하고, 뭘 해도 백약이 무효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교육감들 이제 많이 출연한 이후에 벌어지는 양상은 많이 바뀌었어요. 뭐 정교조 30년간 변화된 것도 있고, 물론 뭐 본질적인 근본적인 안 변했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서울이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경기도가 앞장서서 했지만 아마 가장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는 건 서울일 거예요. 왜냐하면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혁신교육지구를 하고,
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시장이 같이 하고 있어요. 다른 시도에서는 시장 도지사가 같이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울 전역이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때 추구하는 이 방향이 마을 교육 공동체예요. 그 마을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뭐 그 혁신교육지구 운동에 처음 도입할 때부터 앞장서 같이 했고 바원시장에게 교육도시 서울 플랜이라는 거를 우리가 작업을 해서 한 8개월 작업을 했죠. 그래서 그걸 발표하시고 그 후속으로 진보교육감 되면서 같이 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아까 도봉 얘기했지만 도봉에서는 지금 이제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로 요거 이제 구청 단위에서 동 단위로 간다. 방향을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. 이제 스며드는 거네. 마을로. 그래서 앞으로 구상은 동장도 혁신동장, 교육혁신동장, 교장도 이제 이렇게 공모식을 교사대에서 그 동단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. 그 교육자치, 일반자치가 좀 긴밀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좀 이렇게 조금 소모적인 것도 있고 약간 같이 하면 더 나은데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낭비적인 것도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약간 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육의 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바뀌고 있다. 그런데 학교와 교사들은 미처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에요. 제가 2000년도에 선교조 합법화위원장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 활동을 했어요. 그때 거기 이제 뭐 미래학자들 뭐 이렇게 전문가들 예측 보니까 앞으로 20년, 30년 후에 변화되는 직업의 세계 60% 이상이 소멸되거나 바뀐다라고 해요. 그런데 학교에는 반감해요. 그때 볼 때.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을 시기가 올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. 그래서 이미 미래 뭐 핵심 역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교실 안에서 불가능하잖아요. 이제는 마을 관계. 그리고 외국은 유럽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원래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거다.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 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본래 요거는 위임 사무잖아요. 교육 학예와 관련된 위임 사무인데 이제는 통합해서 가야 된다. 왜 그게 따로 해야 돼요? 그 뭐 대충 지금 말씀 중에도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교사의 길을 꿈꾸는 그 새롭게 발을 내딛는 후배 교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거나 또 하고 싶으신 말,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.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조심스럽죠. 우선 이것도 시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제 전부 임용고사. 그렇죠.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도 대체적인 뭐 평가나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이렇게 아이들과의 관계나 뭐 이렇게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어찌 보면 좀 사무적인 관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주변에 듣다 보니까 저는 교사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특히 그게 이제 교사와 제자라고 하는 관계는 특수하잖아요. 그 교육의 본질에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.
맞아요. 교사는 그 교육의 본질에 늘 고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대부분 학교 현실을 용납 안 할 거예요. 현실이 용납 안 하기도 하고요.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참 그 관계를 한다는 것,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후배 선생님들은, 후배 교사들은 이미 그들이 살아온 시대가 이미 시대가 그런 관계 맺기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, 많이들. 그래서 본인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. 그게 참 익숙치 않고. 그런데 뭐 무슨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보면 알아요, 선생님. 그래서 이렇게 늘 하는 속에서 진정성이 이렇게 느껴요. 그렇게 사람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특별하게 뭐 때문이다라고. 그래서 그 본질을 가지고 고뇌하고 하다 보면 관계도 저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만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관계가 되죠.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 나눠봤는데요, 선생님.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.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. 감사합니다. 뭐 퇴직했지만 나는 더 바쁘신 학교 것 현장만 같아요. 떠났지 아직 더 바쁘신 것 같아요. 현역으로 열심히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